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과 LCC 항소 관련해서 LCC가 항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말 그대로 항소 개요인데요. 항소 주체가 누구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최종 판결이 언제였었고, 판사명이 누구였고, 그리고 관할 법원은 어디였고,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가 적힌 내용입니다. 10월 3일에는 LCC가 항소를 하겠다는 요청서만 토레스 판사에게 우선 제출을 한 것이었고요. 프로세스상 해당 개요 역시 시스템에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개요가 항소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 혹은 LCC가 한 달 지연을 요청할 경우 1월에 항소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LCC가 이번 결정한 것은 2024년 8월 7일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입니다. 이 항소 이후에 리플과 LCC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의회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대법원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LCC 입장에서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 자의적으로 법을 여전히 해석하고 여전히 암호화폐 관할권을 LCC에게 두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대법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한 사용자가 항소에서 LCC의 주장이 거부당하고 결과적으로 LCC가 패소한다면 대법원이 항소 법원과 다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LCC는 괜찮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자 동일한 전문가가 패소하더라도 LCC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첫 번째 사건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LCC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장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LCC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한두 케이스가 아니고 또 납세장의 비용에 의해서 진행되는 소송 등이기 때문에 그들의 레푸테이션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즉 그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한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 임기가 아시는 것처럼 2026년에 끝이 나고 또 리플과 LCC 항소 결과 역시 2026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LCC 위원장이 해당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인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LCC 항소가 리플사가 초기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진행했었던 프로그래밍 거래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2차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일반 투자자 간 그 거래에는 크게 관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LCC의 목표는 애초에 첫 번째가 돈, 즉 생각보다 최종 판결에 의해서 리플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벌금이 적었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을 높여서 LCC의 퍼포먼스를 보완시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현재 거래소들과 진행되는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입장에서는 LCC의 항소 내용이 어느 범주까지 제한되느냐에 따라 리플 XRP에 대한 명확성이 상당히 거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소송이 투자자들과는 관계없이 리플사라는 기업과 그리고 SEC라는 규제기관 사이의 알력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SEC 항소가 어떤 범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항소는 매우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SEC 항소 내용이 무엇일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번 항소가 복잡해지는 것은 오히려 리플이 교차 항소를 제기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리플은 SEC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할 마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SEC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SEC가 항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차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요. 빌 모건과 같은 전문가들은 리플은 잃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만 한다라고 매일같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리플이 잃을 것도 없지만 ODA 기술에 있어서 분명히 판결의 허점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리플의 기술이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리플이 교차 항소를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ODA 판매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법원으로부터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리플의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그런데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ODL을 위한 XRP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2의 옵션으로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교차 항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대응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고민스러운 상황일 수는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보다 지금까지 리플사가 그랬던 것처럼 큰 그림,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교차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 역시 교차 항소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리플 CEO나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모두 교차 항소에 대한 힌트를 찾을 만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지켜봐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리플 대 SEC 소송에서 SEC의 불필요하고 경박한 항소는 중단되어야만 한다라는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해당 수준의 숫자를 짧은 시간 내에 기록하기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다만 해당 청원은 상징적인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추세와는 달리 고용 상황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과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모든 지표가 미국 경제 침체 우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역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서 맞이하다가 결국에는 현재 증시가 강하게 커플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하듯이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FOMC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고용 지표가 11월 미국 금리 인하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 CME 패치에 의하면 11월, 12월 각각 25bp 금리 인하를 더 많이 예상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4Q 전망은 낙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유입률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것과 함께 JP모건은 비트코인과 금이 달러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IMF에 의하면 이미 올 3분기 전세계 통화준비금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감소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 ICO에 참여했던 이더리움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매도 현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퍼포먼스도 현재는 저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소각량 대비해서 공급량,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그 비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